네, 이번에는 KBS 재난방송센터를 연결해서 그래픽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먼저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까지 그동안의 코로나19 상황, 변화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날짜별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처음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한 건 지난 3월 22일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 안팎이었죠. 2주간의 경과를 지켜봤지만 확진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는데요. 정부는 4월 5일 고강도 거리 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그 주부터는 방역당국이 목표로 했던 대로 신규 확진자가 50명 미만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19일부터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소 완화하기로 했죠. 이때부터는 신규 확진자가 10명 안팎까지 줄었습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는 13명으로 집계 됐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방역 정책을 한 단계 완화하긴 했지만 아직은 불안 요소가 남아있는 것이죠? 네, 먼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날짜별 신규 확진자를 해외 유입과 지역 발생으로 나눠서 보면요. 붉은색으로 보이는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지난달 26일부터 지역 발생 사례보다 꾸준히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도 신규 확진자 13명 가운데 10명이 해외 유입 사례인 만큼 최근 그 비중이 커졌는데요. 오늘 기준 해외 유입 누적 확진자는 1,091명으로 그 비율이 전체 확진자의 10%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2주간 코로나19 전파 경로를 추적해봤더니 이제 해외 유입이 전체의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내에서의 집단 감염이나 2차 감염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조사 중인 확진자입니다. 9건 있었는데요. 이들을 감염시킨 감염원이 지역사회에 있지만 감염 경로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우선 어린이날인 모레까지 기존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부탁했고요.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 뒤에도 2m 거리 두기와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